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토익 어휘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유사하게 생겼거나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정답을 고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연 토익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헷갈리고 혼동되는 어휘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것에 중점을 갖고 학습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혼동 어휘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limit, limitation. 일단 형태적으로 비슷하고요. 제한, 한계, 제한, 한계. 의미도 비슷합니다. 선택지상에 두 단어가 나왔다면 과연 우리는 이 단어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까요? 자,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헷갈린다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일단 아실 필요가 있어요. limit이란 단어는요. 허용될 수 있는 속도나 수나 양의 최대치 혹은 최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명사들이 보통 앞에 나오기 마련이죠. speed limit, 80, 7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포함된 과속 제한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speed limit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량의 제한을 나타낼 때 weight limit, 나이 제한을 얘기할 때 age limit, 즉 숫자로서 표현될 수 있는 허용치 정도가 바로 limit이 되는 거고요. limitation이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뜻이 제약이에요. 이거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엄격한 rule 정도의 뜻이 됩니다. rule. 그러니까 rule. 이 단어가 실제 정답이 되는 경우는 어울리는 단어들이 동사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약이나 규약을 가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impose 혹은 put, place 이런 동사들과 함께 왔다면 그때 limit을 쓰진 않습니다. limitations.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물건들 이런 거 꼭 지켜야 돼. 우리가 제약을 부과할 거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limitation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뜻이 좀 달랐던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지금 학습을 하기 전이었다면 A번과 D번이 굉장히 헷갈리셨겠지만 어울리는 단어를 보시면 바로 정답을 speed limit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빈출되었던 여러 가지 혼동 어휘들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omparable, compatible, comparative. 와, 보기만 해도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나하나씩 잡아본다면 comparable 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이라는 뜻으로 사실 이 similar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너 영어 실력이 나와 비교할 만한데 사실상 그 말은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mparable, similar라는 뜻을 좀 떠올리시면서 전치사는 with와 to 정도의 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patible, 이거는 컴퓨터 장비나 전자장비 등이 can be used together,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일 가능성이 좀 좋습니다. 같은 회사 거면은 사실 호환성 문제가 많이 안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호환이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장비들의 이름이 먼저 예문 속에 많이 보이게 되고 전치사는 with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comparative.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교란 뜻이에요. 그래서 comparative study, comparative analysis, 비교 분석 혹은 비교 연구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A and B. 비교할 만한 대상 두 개를 직접 보여준 경우에 이 comparative가 정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때요? 조금씩 더 정확하게 단어들을 구별할 만한 느낌들을 심어드린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appropriate, 그 다음에 adequat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이거는 특정 상황에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옷을 막 입죠. 이거 어때? 야, 너 오늘 저기 어르신들 만나러 가니까 그 옷이 적절하다, 수러브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어?
괜찮은 정도 이런 느낌도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appropriate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adequate이란 단어는요. 일단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해요.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충분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얼굴에 기미가 있어요. 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거는 이 기미를 다 가릴 수 있을까? 야, 이거 바르면 충분해. 그럴 때 쓰는 단어가 adequate 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질이나 양적으로 모자라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단어가 이런 뜻으로 가는 거고요. 괜찮아? 이거 입으면 괜찮아? 별론 것 같은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appropriate 이런 정도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ility. 일단 나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라고 할 때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변호사, 의사, 그 밖에 다른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행위를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뒤쪽의 결합성은 투부정사의 결합이 되게 좋고요. faculty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talent. 뒤쪽에는 이 전사 for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capacity는 공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수용 능력.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써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 앞에 capacity하고 밑에 몇 킬로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공장 등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공장의 크기라는 것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능력을 얘기할 때 쓴 단어가 capacity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xactly, correctly라는 단어인데요. exactly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이란 단어로 바뀌면 되게 좋아요. 시계에서 바늘이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가리키고 있는 거. 수치라 정보에 있어서 딱 정도의 느낌이 exactly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correctly는 틀리지 않는 것을 correctly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친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 frand. 그럼 이거는 correct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의 옳은 것을 correct라고 할 때 보통 쓴다는 거죠. 문법에서도 choose the grammatically correct answe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chance와 opportunity 둘 다 기회란 뜻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chance는 가능성이라는 뜻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전사 of와의 결합이 좋습니다. chance of. 하지만 나머지 기회란 뜻일 때는 둘 다 투부정사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chance가 더 단어의 그 뜻이 많은 단어예요. 집합적으로 더 큰 집합이라는 것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동되는 단어들을 한국어적인 느낌으로만 학습하신다면 해결책은 없다는 거죠. 어법이나 뉘앙스나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묶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토익의 이용지였습니다.